다음은 NLP 트렌드를 학습하기 위해 참고하였던 문헌입니다. 워드 투 벡터, 엘모, GPT 버트 등의 논문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NLP 모델입니다. 먼저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한 문장의 시퀀스를 다른 시퀀스로 변환하는 모델로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자 그대로 인코더는 입력 데이터를 부호화하고 디코더는 인코딩된 데이터를 복구화합니다. 즉, 인코더는 입력을 처리하고 디코더는 결과를 생성합니다. 그림과 같이 인코더는 I am a student라는 입력 문장을 받아 컨텍스트 벡터를 만듭니다. 여기에서 컨텍스트 벡터는 I am a student에 대한 정보를 압축하고 있는 벡터입니다. 컨텍스트 벡터는 다시 디코더로 전달되며 디코더는 이를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불어 문장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즉, 인코더는 문장을 가지고 컨텍스트 벡터를 만들어주는데 이 컨텍스트 벡터에는 문장에 대한 정보가 응축되어 있고 디코더는 정보가 응축되어 있는 컨텍스트 벡터로부터 다른 문장을 생성합니다. 간단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서 컨텍스트 벡터는 인코더의 마지막 스텝이 출력한 응립 상태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트랜스포머 모델입니다. 트랜스포머는 2017년 구글이 발표한 논문인 Attention is all you need에서 나온 모델로 기존의 시퀀스 투 시퀀스의 구조인 인코더 디코더를 따르면서도 논문의 이름처럼 어텐션만으로도 구현한 모델입니다. 트랜스포머의 어텐션은 병렬 처리가 어려워 연산 속도가 느리던 RNN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주어진 단어 번역을 위해 문장의 다른 모든 언어와 비교해 번역합니다. 트랜스포머는 데이터를 RNN처럼 순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으며 RNN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렬화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처리 방식이 가능합니다. 문장 전체를 병렬 구조로 번역해 멀리 있는 단어까지도 연관성을 만들어 유사성을 높인 트랜스포머는 RNN을 보완해 AI 딥러닝 학습 시 언어 인식 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이미지나 언어 번역 기능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모델입니다. 다음은 데이터셋입니다. 조사 결과 코커드 2.0, 코GPT2 텍스트 제너레이션과 같은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한국어 데이터셋들이 공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소개입니다. 프로젝트 소개에서는 사용 도구 및 산출물, 트랜스포머 모델 이론, 소스 코드, 시연 영상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 도구 및 산출물입니다. 사용 도구를 살펴보면 문서 도구로는 개발 보고서 작성을 위해 MS 오피스 365, WBS 작성을 위한 MS 엑셀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개발은 콜앱 환경에서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강의, 논문, 데이터셋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산출물로는 WBS, 주간보고서,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트랜스포머 모델 이론입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의 전체 구조는 왼쪽 그림과 같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인풋 데이터로 임베딩된 벡터를 넣는데 이때 들어가는 벡터의 포지셔널 인코딩 방법으로 벡터의 순서를 표시합니다. 멀티헤드 어텐션에서는 셀프 어텐션을 수행하고 단어 간 관련도를 계산합니다. 이때 쿼리, 키, 밸류는 모두 같은 시퀀스가 됩니다. 멀티헤드 어텐션을 통해 어텐션 스코어와 밸류의 곱수로 어텐션 밸류를 계산합니다. 또한 피드포워드의 댄스층을 거쳐 디코더의 키와 밸류로 넘겨줍니다. 디코더에서도 멀티헤드 어텐션에서 마스크를 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같은 과정으로 쿼리를 만들어냅니다. 디코더에서 나온 쿼리와 인코더에서 나온 키 밸류를 통해 한 번 더 멀티헤드 어텐션을 하는데 쿼리와 키를 비교해서 밸류 값에 적용하여 결과를 뽑아내고 댄스층을 거쳐 소프트맥스로 아웃풋을 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트랜스포머의 각 단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 사용하는 특수 토큰은 각각의 문장의 시작을 알리는 BOS, 문장의 끝을 알리는 EOS, 알 수 없는 토큰인 UNK, 시퀀스의 길이를 맞추기 위한 토큰인 패드가 있습니다. 코드에서 출력된 결과를 확인해보면 오른쪽 값을 보았을 때 각각 4, 5, 6의 의미는 나는 오늘 행복해, 잊지
7, 8, 9, 10은 BOS 나도 기분이 매우 좋아. 7, 8, 13은 나도 기분이 매우 좋아. EOS의 문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장의 길이를 모두 동일하게 변경하기 위해 앞서 살펴봤던 문장에서 각각 끝에 패드가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어 임베딩 레이어에서 임베딩 행렬은 랜덤으로 초기화되며 모델은 데이터만 봐도 단어의 의미를 구별하는 법을 학습합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은 인코더, 디코더의 구조를 가집니다. 인코더의 각 셀들은 인풋과 이전 셀의 히든 스테이트를 받아 다음 히든 스테이트를 출력하고 디코더의 각 셀들은 이전 셀의 히든 스테이트와 아웃풋을 받아 아웃풋과 다음 히든 스테이트를 출력합니다. 해당 코드는 인코더 히든 스테이트와 디코더 히든 스테이트를 임베딩합니다. 다음은 패드 마스킹입니다. 패드 토큰에서는 어텐션이 부여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토큰과 다른 토큰 사이의 어텐션을 찾아서 계산한 값이 반영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패드 토큰들에 대해 어텐션이 부여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이 바로 패드 마스킹입니다. 또한 커저 마스킹은 현재 단어와 이전 단어는 볼 수 있고 다음 단어는 볼 수 없도록 한 마스킹입니다. 이를 사용하여 위치가 후속 위치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퀀스의 미래 상태에 속하는 기능을 숨길 수 있습니다. 인코더에서 셀프 어텐션에서는 패드 마스킹을 사용하고 디코더 셀프 어텐션에서는 컬저 마스킹을 사용합니다. 또한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에서는 패드 마스킹을 사용합니다. 인코더 셀프 어텐션의 QKP는 이전 인코더 레이어의 결과이며 인코더 입력에 대해서 어텐션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디코더 셀프 어텐션의 QKP는 이전 디코더 레이어의 결과이며 디코더 입력에 대해서 어텐션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오토 리그레시브를 위해 마스크를 사용합니다.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의 Q는 이전 디코더 레이어의 결과이고 KP는 인코더의 결과입니다. 인코더 입력에 대해 디코더가 어텐션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쿼리 키 밸류는 모두 문장인데 각 단어가 벡터로 되어 있고 이것들이 모여서 행렬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쿼리와 키의 행렬 계산을 먼저 하는데 키의 행렬은 쿼리의 행렬의 트랜스포즈로 된 형태를 만들어 행렬곡을 하면 결국 내적 연산과 같은 과정으로 각 단어에 대한 어텐션 스코어를 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내적 연산을 한 값은 -1부터 1의 값을 가지게 될 텐데 어떤 쿼리와 키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 어텐션 블록은 이들 사이의 내적 값을 키우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 내적 값이 커지면 해당 쿼리와 키가 벡터 공간상 가까이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멀티헤드 어텐션은 스케일 닷 프로덕트 어텐션을 여러 개 만들어 다양한 특징에 대한 어텐션을 볼 수 있게 한 방법입니다. 즉, 입력받은 쿼리, 키, 밸류를 헤드 수만큼 나누어 병렬적으로 계산합니다. 내적 셀프 어텐션의 쿼리, 키, 밸류를 헤드 수만큼 나누어 리니어 레이어를 통과시키고 내적 어텐션을 구해 합치는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선형층을 거쳐 나오면 멀티헤드 어텐션이 끝나게 됩니다. 즉, 멀티헤드 어텐션은 처음 리니어 레이어를 이용해서 QKB의 차원을 감소하며 쿼리와 키의 차원이 맞지 않을 경우 맞추는 역할을 하고 마지막 리니어 레이어는 어텐션 밸류의 차원을 필요에 따라 변경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피드포워드는 레이어가 두 개인 MLP입니다. 피드포워드랑 인풋 레이어로 데이터가 입력되고 한 개 이상으로 구성되는 히든 레이어를 거쳐서 마지막에 있는 아웃풋 레이어로 출력값을 내보내는 과정입니다. 피드포워드는 멀티헤드 어텐션으로 나온 다양한 정보들을 합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인코더 및 디코더입니다. 인코더와 디코더가 연결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그림처럼 각각의 디코더 레이어에는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레이어가 존재하므로 매번 동일한 인코더에 아웃풋을 넣어주게 됩니다. 또한 트랜스포머는 입력값을 줄 때 입력을 순차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퀀스 정보를 넣어줘야 하는데 이러한 정보를 넣어준 것이 바로 포지셔널 인코딩입니다. 포지셔널 인코딩의 기본적 메커니즘은 인베딩된 인풋과 같은 크기의 벡터를 각각에 더해줌으로써
상대적인 위치 정보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해당 프로젝트 모델의 어큐러시 측정 결과 최종 모델이 0.9797의 정확도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인풋 데이터로 질문 데이터를 넣었을 때 작동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라는 응답이 반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연 영상입니다. 해당 서비스 실행 결과 사용자가 간단한 대화를 입력하게 되면 이에 따른 응답을 정상적으로 반환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 번역 모델 동작 원리 이해 및 AI 챗봇 구현 프로젝트 결과 보고 발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